안녕하십니까, 수중주입니다. 오늘은 SN테크와 에이프로젠 KIC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SN테크와 에이프로젠 KIC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혼자서 고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기준선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승 기준선과 이 핑크색 기준선이 이격이 벌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흔드는 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흔들었죠. 흔든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애선 근처에서 이 연애선이거든요. 이 핑크색이 이 연애선 근처에 있으면 좋습니다. 최소 30-40%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더 올라가면 더 좋고요. 보통 대세 상승은 이 위에서 일어납니다. 이 밑에서 있다가 연애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에 대세 상승은 일어나기 때문에 우선 종목을 딱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우선 이거는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종목을 봤는데 2단 하락이나 3단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2단 하락은 왜 할까요? 3단 하락은 왜 할까요? 고점에서 2단 상승해서 한 번 더 상승하고 나면 이 거래량과 이 상승이 대세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는 항상 2단에서 3단 하락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나서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단 하락을 했는데 더 무서운 모습을 보였죠. 2단 하락하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봉우리가 생기고 W자를 만들고서 올라가는 모습. 근데 올라갈 때에 보세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위에서 계속 매집을 합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계속 매집을 하죠.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오면 매집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는 이 꼬리를 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근데 시간은 걸리겠죠. 시간은 걸립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만약에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나온다 그러면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이거는 거의 상폐각입니다. 상장 폐지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신 다음에 상승기준선과 볼링저 밴드 기준선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적당한지, 그리고 신규 종목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는 전자공시를 보셔야 됩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SN테크를 딱 치시게 되면 기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2년이면 2년 해서 검색 누르시면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주총회 소집 공고 냈고 본점 소재지 변경. 이 본점 소재지 변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인천에 있던 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공장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우선 운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게 해결이 돼버립니다. 이건 좋은 뉴스죠. 좋은 뉴스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30% 이상 변동인데 영업이익이 358% 늘어났고요. 당기순이익이 224% 늘어났다. 근데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대신에 매출이 줄은 거는 조금 안 좋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수익이 좋은데도 안 올라가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분기 보고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볼 거는 몇 가지 딱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분기보고에서 볼 거는 자본금의 변동사항.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해서 전환권 행사를 언제 하는지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자본의 변동사항이 나오는데요. 얘는 2014년에 유상증자 한 번 하고 12년에 유상증자하고 14년에 하고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액면분할하고. 깨끗하죠.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 이 회사가 뭘 할 거고 뭘 만들고 LPG 밸브, 볼 밸브, 시스템 분배기, 피팅. 근데 에센테크가 50% 이상. 3개 회사에서 과점을 하고 있구나. 독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개 회사에서. 그 중에 에센테크가 가장 비중이 좀 높은 편이구나. 보시면 3개, 4개 회사에서 나눠먹기 하고 있구나. 그러면 시장은 정해진 데에서 나눠먹고 있으니 안정적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크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LNG든 LPG든 천연가스 쪽으로 밸브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에는 딱 중요한 것만 보시면 됩니다. 매출채권. 매출채권이라는 건 받을 돈. 받을 돈이 162억에서 147억 남았다. 기타 유동채권까지 해서 나온 겁니다. 매출채권은 여기 있네요. 그러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줄었다는 거는 미수가 그만큼 해결이 됐다는 얘기고요. 좋은 얘기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재고자산도 장난치기가 되게 좋은 재고자산 매출채권. 대우조선해양이 이 매출채권 때문에 맛이 갔죠. 대표이사가 난 받을 수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매출채권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회계상. 근데 못 받아서 부도가 날 수도 있죠. 장난을 제일 많이 치는 게 매출채권, 재고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영업권이라고도 하고 요거 가지고도 장난을 많이 칩니다. 이걸 확 부풀려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선수금이 들어왔다는 거는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계약을 했는데 부채로 들어갔냐? 내가 만든 걸 납품을 안 했기 때문에 선수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보통 배를 만들 때 계약금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들어오면 6건에 계약을 했는데 돈이 들어오면 그걸 매출로 인식을 안 하고요. 이 선수금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선수금이 많아지면 나중에 한꺼번에 배를 납품하거나 하면 매출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영업이익이 갑자기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부채로 잡혀 있다가 갑자기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선이 계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겠죠. 회계상으로 봤을 땐. 근데 회계상으로 좋아졌을 때는 그때가 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게 특히 유독 나타나는 게 조선입니다. 이 재무제표 그거를 봤을 때 장난친 흔적이 없다 라고 하면 재무제표 주석을 보시면 주석에 대해서는 뭐 주주들이라든가 뭐 특이사항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부 쪽에서 크게 특이사항이 없다 그러면 이 회사는 괜찮은 겁니다. 장난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난쳐도 이유가 있겠죠. 올려서 털어먹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장난을 쳐도 우리는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됐다라고 하면 뭐 장난치는 흔적이 없잖아요. 그 사업의 내용, 그 다음에 자본금의 변동사항, 그 다음에 매출채권, 재고자산, 무형자산, 선수금 뭐 그런 거에 큰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들어가 볼 만한 겁니다. 들어가 볼 만한 겁니다. 요때 저는 더 샀어요. 요 모습을 보고 여기를 음봉으로 이렇게 무서운 모양을 만드네 라고 하면서 더 사서 월요일날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뉴스가 나올 확률이 커요. 328% 수익하면서 갭상승해서 뺄 확률이 높습니다.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뉴스를 내보내고 갭상승 시켜서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이렇게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나마 윗꼬리 달고 가면은 다행인데요. 우선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정도까지는 뭐 한번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찍을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가는 거는 뭐 더 찍을 수도 있는데 보실 때에 이것만 보시지 말고 1분봉도 좀 보셔야 됩니다. 1분봉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날 올렸다가 다시 내려서 쭉 어떤 거 위에 있나요? 아이고. 어느 선 위에 있나요? 요 연애선 201선 이상 되는 거에서 항상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뭐든지. A 프로젠드 보실까요?
200일선을 돌파하고 나서 계속 이 위에서 놀고 있죠. 이 장기선, 연애선. 그래서 연애선이 중요한 겁니다. 연애선 위에서 놀고 있다. 연애선을 깨면 팔아야 된다, 무조건. 근데 이것만 해도 6, 7%가 됩니다. 그래서 파는 건 어디서 판다? 볼링저 밴드 상단에서 깨고 내려올 때 대부분 판다. 이것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씩 올라가는 애들, 이런 데서는 무조건 팔아줘야 된다 해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영업이익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영업이익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이 회사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무조건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아닙니다. 앞에 2단 하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그럼 에이프로젠, 얘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아이고, 제가 조작을 못해서. 왜 떨어졌을까요? 거의 이 바닥 지점까지 다시 왔죠. 끝까지 올라갔다가. 제가 이 종목을 그 전에 얘기하면서 너무 많이 하락했어요. 요걸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차트로 보면 이거는 낙폭 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폭 과대. 이 선을 뚫고 내려왔다는 거는 엄청나게 낙폭 과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낙폭 과대가 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이제 잠깐 오른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이때 거래량보다 이때 거래량이 더 커요.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 거래량으로는 제가 표시를 안 하고 거래 대금으로 표시를 하니까요. 왜 이때가 더 클까요? 이거는 이제 한번 해 먹겠다는 얘기죠. 한번 해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되게 이상합니다. 이거는 거의 부도 패턴 비슷해요. 이거는 상패 패턴 비슷합니다. 요때의 거래량이랑 요때의 거래량이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 뭔가가 있구나. 한번 올렸다가 제대로 한번 해먹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이거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많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전자공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프로젠 KIC 그때도 보여드렸는데요. 전환가액, 교환가액의 조정 벌써 유상증자를 했다는 얘기가 벌써 쭉 나오죠. 그럼 매출 규모 한번 볼게요. 210% 올랐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 됐고요.
그나마 매출이 늘어서 좀 다행입니다. 뭐 다른 거는 없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나간 얘기예요. 앞으로 돈을 벌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얘기. 이거는 끝난 겁니다. 이 뉴스로는. 뉴스가 나오고 나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분기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뭐 보유주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분기보고서, 작년 분기보고서를 볼까요? 우선은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를 유상증자 제3자 배정으로 해가지고 17년 11월 29일 날, 11월 14일 날 신주 인수권 행사했고 11월 29일 날 유상증자 했고, 그 유상증자 한 거에 대한 그 전환사채, 그러니까 채권인데 이거를 이자 대신에 주식으로 받겠다라고 해서 전환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1,000원이니까 500억입니다. 500억. 총 권면총액이 500억, 뭐 200억. 장난 아니죠. 그러면은 전환 청구 가능 기간 2018년서부터 20년 동안, 19년서부터 22년 동안, 19년서부터 21년 동안. 2,000원, 2,000원, 9,700원, 1,050원, 1,550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손해를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할까요? 전환을 안 합니다. 이 가격보다 높아야 주식을 전환을 하든 아니면 더 많이 줘야 주식으로 전환할 건데요. 그래서 전환가액이 있는 겁니다. 전환가액이 조정을 하죠. 계속 수량으로. 조정가액이 8,940원인데 8,800원으로 주식 조정 후 가액이 되고요. 그러면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제3자 배정을 바꾸서 주가를 확 떨어뜨려서 이 주식수를 확 늘립니다. 전환가액 조정해가지고 주식수를 확 늘린 다음에 주식으로 싹 받아놓고 주가를 확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전환가액이 계속 나오네. 유상증자가 22년, 23년까지 계속 나오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거를 우선 알았으면 이거 좋은 회사는 아니네. 좀 왔다 갔다 하겠네. 라는 거를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뭐 금속 표면, 뭐 원자력 보혼, 단열, 뭐 바이오, 의약산업품으로 해서 쭉 나옵니다. 화력발전, 뭐 LNG 운반선, 단열공사. 이건 좋죠? LNG 운반선, 단열공사. 요거는 계속 들어갈 거고요. 뭐 화력발전소도 뭐 천연가스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약 관련해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우선은 요런 일을 하는 회사구나. 그러면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장난을 많이 치는 거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뭐가 있었죠?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 기탕 유독 채권이 좀 줄었어요. 재고자산. 여기에 이제 주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죠. 재고자산이 늘었어요.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팔지를 못해서 재고자산이 늘은 거죠. 뭐 그거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줄었어요. 장난은 안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고자산이 늘었다는 건 요건 장난칠 수 있는 겁니다. 요걸로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봅시다. 부채에서 선급금, 선수금. 선수금은 따로 없고요. 매출, 당기순이익 이런 거는 뭐 매출은 중요합니다. 매출이 늘어야 좋은 거니까요. 늘었죠, 매출이. 우선은 장난칠 수 있는 거는 재고자산에서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좀 많이 늘었어요. 단기 차입금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환사채도 발행됐고,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석은 G베이스라는 회사에서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62.3%. 나머지는 쭉 보시면 유동성도 조금 보시긴 해야 되는데 굳이 뭐 볼 필요는 없고요. 장난칠 수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선급금은 내가 돈을 먼저 줬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전환사채 발행한 거에 대한 게 쭉 나오는 거고요. 이 당기순이익이 뭐 높습니다, 낮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좋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딱 한 번 나오는 겁니다. 한 번. 좋은 게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우선 뭐 다른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우선은 얘가 재고자산이 많이 늘어났구나. 그걸로 장난을 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는 조금 큽니다. 11월 5일날 특허, 유방암 치료제 특허 받은 거랑, 또 한 가지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투자 판단 주요 경영 1월 23일 날인 거랑 합병 얘기가 나왔던 게 있어요. 음, 주요 공시로에서
합병 추진 진행 상황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요게 되면 주주 프리미엄이라는 것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얘는 장난을 쳤으니까 한 번은 오르겠구나. 그럼 많이 오르면 떨어진 거에 반만큼은 오르겠구나. 그래도 100%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우선은 이 기준선 근처에까지는 한번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많이 흔들 겁니다. 왜 흔드냐 하면 흔들어야 개미들을 태울 수가 있어요. 물려 있어야.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요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왜 말씀드렸냐면 기관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이상합니다. 이 바닥인데 기관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뭐 개인은 뭐 들어올 수가 있는데 기관이 많이 들어왔어요. 기관이 괜히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소식도 빠른 사람들이. 그것도 기존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특이사항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이상해요. 그리고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분봉을 보시고서 들어가셔도 뭐 상관이 없어요. 분봉에서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사야 될까요? 원칙이 있습니다. 5% 이상 올라갔다. 5% 이상 올라갔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면 볼링저 밴드 하단에서 사고, 볼링저 밴드 하단에 있던 애가 상승 기준선을 넘어가면 그때는 한번 잡아볼 만한 겁니다. 그 가격대에서. 그 가격대가 어딘가요? 여기서는 한번 잡아볼 만한 거죠. 이 가격대에서. 요거 가격대에서는 한번 잡아볼 만하고 얘가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 또 어느 가격대에선 잡아볼 만한 겁니까? 요 가격대에선 또 잡아볼 만한 겁니다. 근데 파는 걸 빨리 팔아야죠. 파는 걸 빨리 팔아야 됩니다. 이런 걸 모르고 대응하시면 여기서 사도 팔질 못하면 손해를 봅니다. 또 확 뺐다 올리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너무 길게 강의를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요. 제가 세팅을 해놓고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우선 1봉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그 낙폭과대라든가 너무 많이 상승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1분봉을 만들어 놓고요.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주봉으로 대략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고 매수를 그냥 마우스로 해서 하면 힘들어요.
F9번은 매수. 엔터 치면 매수가 되는 거고요. 뭐 가는 금액 얼마? 뭐 매도는 F12번 치고 엔터 치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조건 검색식이 모니터 다른 거에 4개랑 그다음에 관심 종목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저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크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조건 검색식에서 한번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갤러리 바뀌지가 않네요. 하나갤러리는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간 것들은 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리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어떤 게 안 좋은 모습인가요? 나 되게 강해. 근데 음봉이야. 거래량은 음봉이야. 나 되게 강한데 거래량은 음봉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얘는 하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 대금이 안 나오네요. 거래량으로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왜 안 나올까요? 분봉이라서 그렇군요.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 일봉 상으로 봤을 때 헤드앤숄더가 나왔어요. 그러면 2단 하락해요. 최소 2단 하락입니다. 최소. 쌍봉 나왔어요. 최소 2단 하락입니다. 헤드앤숄더가 나왔어요. 헤드앤숄더라는 건 어깨 머리 어깨 나왔다는 얘기고요. 2단 하락합니다. 1단 2단 1단이 컸기 때문에 2단은 짧은 거예요. 만약에 1단이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나왔다면 2단이 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기준선 하고 요 녹색이 상승 기준선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선을 넘어갔어요.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또 보이는 게 연애선이 보여요. 그러면 우선 올라가면 눌림목을 주고 올라갈 확률이 많겠네요. 보시면 됩니다. 눌렸을 때 잡으시면 돼요. 근데 하나갤러리야 타임월드 그러면 하나갤러리야 타임월드 해서 검색
뭐 계열회사 배당도 있고요. 요번에 매출을 한번 볼까요? 뭐 뉴스가 안 나왔으니까. 뭐 흑자 전환을 했고요. 조금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뭐 크게 적은 없고요. 백화점 사업 부분이고요. 잠정 실적도 발표를 했고, 분기 보고서. 뭐 큰 회사들은 크게 장난을 안 치니까요. 뭐 깨끗하죠. 자본금 뭐 이런 거에가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9월 30일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네요. 발행일 만기일이 21년이고 18년 7월 22일서부터 이제 가능한데 바닥 찍고서 이제 부채를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조금 많이 흔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말일에서 25일날 정도에 전환가액 조정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 백화점이네요. 그러면 백화점이라는 거는 그 명품들, 그 다음에 중국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겠죠. 면세품이 잘 팔린다, 여행객이 많이 온다.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환위험, 환율에 따라서도 돼 있을 거고요.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매출채권이 조금 늘었어요. 조금 늘고 재고자산이 뭐 2배 가까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조금 늘었습니다. 재고도. 물건을 더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부채는 뭐 선수금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무형자산은 뭐 않는 게 당연할 거고요. 유형자산은 조금 줄어들었고 크게 뭐 장난친 게 없습니다. 크게 장난친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조금 올라간 겁니다. 뭐 아주 빠르게 진행되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중요한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지금 당장 뭐 중요하게 나온 건 없어요.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은 사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공시는 안 보고 빨리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실력이 느니까요. 여기도 폭발해서 속이는 패턴은 없었어요. 뭐 쌍봉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는데 갑자기 거래량 폭발하면서 이게 정상적인 거래량인가요? 뭐 한 요 정도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래량이면 무조건 매도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터졌어? 매도를 해야 되겠네?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 매도를 해야 되겠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단 하락 같은 하락이
3번의 3단 하락이 거치고 나서 이제 올라온 종목이죠. 바닥에서. 이거는 뭐 본 모습으로만 보면 이제 매집을 하고 있네. 윗꼬리를 달고 있어. 윗꼬리를 다네? 좋네.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이면, 바닥에서 윗꼬리 다는 모습을 보이면 바닥 근처까지 와서 다시 올라간다. 얘는 좀 더 갈 수도 있겠네. 근데 주포들이 개인이네. 이렇게 보시고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물대가 여기 맞네. 그러면 요거를 연회선 근처에서 뚫고 가면 여기까지는 가겠네. 목표를 설정하고서 가져가시면은 크게 손해는 보시지 않으실 거예요. 태진 ENC 이거는 별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더 좋기는 한데요. 거래량도 너무 없고 200억짜리거든요. 시총 200억대. 근데 얘는 스마트, 그다음에 여기 액정 표시 뭐 이런 건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괜찮죠. 이런 것도 이렇게 올라가던 게 이렇게 누워버렸어요. 이렇게 올라가던 게 이렇게 누웠어요. 그러면 이제 고점이 다 왔네. 한번 빼고 한번 올리고 쭉 이제 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윗꼬리를 달죠? 밑에서? 희한하네요. 다들 윗꼬리를 다네. 고점에서 윗꼬리는 안 좋아요.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 봉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봉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루미 마이크로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완전한 바닥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쌍봉 나온으로 2단 하락, 얘는 2단 하락이 좀 약하게 2단 하락이 나왔죠. 원래 이렇게 해서 좀 강하게 더 나왔으면 좋은데 한 번 더 털고 여기서도 이제 2단 하락이 나왔고요. 그 이후로 돌려가서 얘는 요 매물대 라인까지 한번 보고 떨어지겠구나. 매물대 라인도 유튜브에 보면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에이프로젠 제약도 올라탔죠. 얘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탔고요. 부스타도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불꽃이 아직 안 터졌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을 해야 되는데 화산이 아직까지는 폭발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더 올라갈 여력은 있습니다. 올라간 여력은 있는데 더 올라가려 그러면 눌림목 주고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뭐 흥국 화재도 이제 윗골이 달면서 시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이 무역협상과 함께 진행이 되면 달러의 약세로 인한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 등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돈이 우리나라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올 거다. 그렇게 됐을 때는 환차익을 노리고서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 선물로 갈 건지 아니면 주식으로 돈을 벌 건지 그거는 그 이후에 이제 걔네들의 생각대로 갈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좀 더 떨어질 거라고. 외국인이 풋이라는 거는 더 떨어진다는 거에
플러스 51을 했다는 얘기고요. 개인과 기관은 올라갈 거야. 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인, 뭐 기관, 얘네들은 지금 다 손해보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장난 아닙니다. 콜옵션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다가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어요. 왜냐면 뭐 30대 7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나눠서. 기관도 양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팔고 콜옵션은 이제 사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갈 거야에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외국인을 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업종별 차트를 좀 보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구간까지는 대충 왔어요. 여기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요. 2134. 여기가 2134.56인데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대략 여기서 조금 반등 주고 떨어지더라도 떨어질 확률이 있고요. 그나마 좀 제약 쪽이 좀 덜 떨어졌는데요. 이건 이제 선물 쪽인데요. 선물 쪽도 여기까지는 한번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272.52, 272.91, 뭐 요 근처까지는 한번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해외 증시를 좀 봐야 돼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올랐어요. 연회선에서 조금 올라줬고요. 하지만 완벽하게 잡아먹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장담을 못합니다. 뭐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뉴스를 내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고요. 그 건축 승인 지수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근데 비농업 지표, 고용 지표에서는 조금 많이 떨어져서 좀 안 좋은 쪽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번 이런 거는 이제 보시라고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도 참 모양이 참 희한하죠. 한번 엄청나게 대파동이 일어나고 최소 2단 하락 하고 횡보하다가 한 번 더 올렸다가 다시 떨어져서 다시 이제 만드는 건데 모양이 나 올라갈 거야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죠. 근데 이제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이 점점 저점은 쭉 가는데 고점이 쪼그라들고 있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못 올라가면 얘는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한 번 더 올라가 줘야 됩니다. 올라가 줄 때 올라가 줘야지 되는데 못 올라간다. 얘는 뭐 이제 눌림목처럼 이제 보이게끔 만들고는 있는데요. 우선은 뭐 어찌 대여건 간의 상승 기준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지켜주는 모습 나오면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왜냐? 앞에서 이렇게
쌍봉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거기에 개파라까지 있기 때문에 얘는 뭘로 해서든 뭐 한 번은 뭐 올렸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것들 보시고요. 브레인 콘텐츠도 워낙 동전주라 계속 떨어졌어요. 여기 올랐다가 어떤 모습을 하고서 떨어졌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을. 뭐 아주 그냥 아사리판을 만들었죠. 기관이 완전히 여기서 싸그리 다 팔아버렸습니다. 기관이. 그리고 외국인이 모으기 시작했고요. 외국인이 브레인 콘텐츠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올리고 빠져나와야 되겠죠.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은 팔 겁니다. 개인은 올라갈 거고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올라갈 때 조금 먹어도 되겠네 라고 하면 금액을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금액을. 나무가는 올라갔고요. 여기도 어떤 모습을 보였냐. 얘도 올라갔다가 쌍봉 모습 보이고 2단 하락해서 얘는 3단 하락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준선 위에 올라타서 이제 조금 올라가 볼까 하는 거고요. 조심하셔야 될 종목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들이 퓨전 데이터 같은 퓨전 데이터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떤 거를 좀 안 좋은 것 중에 제가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가지고 있던 종목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들이 있어요. 그것도 고점보다도 더 많이 터지는 종목들. 이스페타는 말씀드렸죠. 얘는 최소 2단 하락해야 됩니다. 얘는 2단. 왜 그랬죠? 헤드앤숄더가 이렇게 쌍봉에 1단 하락하고 쌍봉에 1단 하락하고 쌍봉에 더 많이 하락해야 됩니다. 얘는. 바닥에서 요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바닥에서 좀 손바뀜이 좀 있고 떨어지는 애들, 요런 애들은 한 번 더 떨어져서 올라가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친 거래량이죠. 미친 거래량. 바닥에서 어느 정도의 손바뀜이 있으면 좋지만 이상하리만큼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의심을. 고점에서도 의심을 해야 되고 저점에서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퓨전 데이트는 뭐 무상증자에 뭐 이것저것 다 걸려 있는데 외국인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요. 개인만 지금 엄청 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 내화도 끝났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낙폭 과대 쪽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나왔던 애들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넥슨 GT 같은 경우도 지금 모양이 이제 희한하죠. 이런 애들은 조금 더 떨어져 주면은 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왜냐하면 위에서 벌써 쌍봉의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높은 데에서 음봉으로 내리꽂고 음봉으로 내리꽂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면은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안 좋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IM텍 같은 경우 요것도 낙폭 과대거든요. 낙폭 과대에 근데 이제 상한가 여기서 올렸는데 거래량이 조금 터진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더라도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서 적당한 곳에서 투자를 하시면 수익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디엔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상한가 한번 먹었었죠. 예, 왜 이렇게 됐는지는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요 반에서 한번 올라갈 때 큰 몸통의 반 정도에서는 한번 뭐 투자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자리 잡으면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외국인이 좀 팔아먹었네요. 올리면서 팔아먹고 빠졌고 개인은 뭐 그냥 주구장창 사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파셔야 수익이 납니다. 파셔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삼성전자, 전기 옛날에는 뭐 큰 세계적인 이슈나 뭐 이런 게 없으면은 좀 더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업종에서 우선 단기 하락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반등 조금 주고 떨어지더라도 떨어질 거예요. 반등을 조금 주고 갭을 메꾸러 올라가든지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무시하고 이거를 그냥 이거보다 더 강하게 그냥 더 떨어뜨리면 그때는 진짜 앗소리 못합니다. 2048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강하게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2089. 2089에서도 뭐 가능은 한데 웬만하면 여기서 반등을 주는 게 더 떨어지더라도 좋은 모습입니다. 우선은. 그래서 오늘은 우선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부 많이 하시고 좋은 종목 선택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시고요. 이 주식이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ETF나 펀드 쪽으로 레버리지 쪽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뭐 코덱스 레버리지 아니면은 코덱스 인버스 떨어질 때는 인버스에 투자를 하시면 수익이 많이 날 거고요. 경기가 좋을 때는 레버리지 쪽에 투자를 하시면 손해가 나더라도 이거는 망하지가 않기 때문에 주식보다 뭐 크게 수익이 많이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쪽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투자하시려고 그러면 뭐 타이거 차이나나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하셔도 중국이 먹는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인버스 쪽에 투자를 하시면 뭐 떨어지는 애들 떨어질 것 같으면 인버스에 투자를 하시고 뭐 원유도 있고요. 투자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되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같이 공부하시면서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만 수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준찌였습니다. 오늘 좀 길게 했는데요. 주말에는 한 번씩 길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